대기업 시청자 알루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알루코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알루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 8천억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그때 내가 당시에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음봉이 나왔을 때 이날 아마 제가 리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가에서 뉴스가 나오고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에 대한 관점이 높다. 그래서 조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대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3,200원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3,500원 구간이죠. 요 구간을 좀 잘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을 좀 지키지 못하고 현재는 3,200원 요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주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이 알루코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또 다른 모멘텀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 결국에는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주가 상승이 결국에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슈를 받고 러시아 제재를 한다라는 이슈를 받고 주가 상승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알루미늄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끄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자, 알루미늄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 초, 3월달 말쯤에 이때 알루미늄 가격이 이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돌파가 나왔다. 우리가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같이 설명드렸던 이슈가 이 중국의 현재 가뭄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슈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EU가 지금 현재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제재하겠다. 뭐 이러한 알루미늄 제재에 대한 이슈들이 실마리들이 점차 나오면서 이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조금 더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사실 이 알루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 전체적으로 뭐 금, 구리 할 것 없이 다 상승이 나오고 있죠. 뭐 니켈 등등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23년도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23년도 가격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원인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뉴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구리 뭐 등등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의 6%를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런던 거래소가 이 러시아에 제재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신규 생산 물량 자체를 취급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즉 전면 금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알루미늄 영향에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압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미국과 영국 등등 해서 러시아산 금속을 제재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받을 수 있다? 뭐 중국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상승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위기에 금속주 뛴다. 알루미늄
9% 가까이 상승. 이런 또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정학적 위기가 뭐겠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겠죠. 지금 현재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는 뭐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정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안 되겠지만 이 5차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 5차 전쟁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는 이 90불을 넘어가고 있진 않아요. 뭐 한 85불, 뭐 87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5차 전쟁으로 확대가 되면 유가가 130불, 100불은 뭐 넘어가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알루미늄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유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제조업에 어떻게 사용되는 원가랑 운송비, 다양한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이 압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제조업의 원가 상승, 뭐 운송비에 대한 부담,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상승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금값도 그렇고요. 구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구리는 뭐 이런 전력 인프라의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뭐 알루미늄 그리고 니켈 가격, 앞전 22년도죠, 21년도 그때 당시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뭡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연쇄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되면 결국에는 이에 대한 영향을 우리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도 함께 연동돼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벌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가 가격을 보면서 유가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구나, 이런 연관 관계를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리스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 이런 전쟁에 대한 확대,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떤 기후 수급 문제들이 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까지 과연 이어질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뭐 수수료가 낮아져서 이런 생산업체들이 감산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사실 이 가격 상승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감산을 한다 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리스크들도 좀 알고 있어야지 추후에 판단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상승분에 지금 자 여기서 2,600원에서부터 고점 4,500원까지 상승분의 딱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 파동의 절반 가격을 깨주지 않는 선에서 다시 되돌림이 나와야지 파동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이 지지 구간은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이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으로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따른 급락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매물을 소화하지 못한 매도세가 더 출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주는지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요 가격대에서 사실 이 저항 그리고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주주분들이 좀 많이 들고 있는 가격대이기도 하죠. 예전부터 이 가격대는 정말 혼란스러운 가격대, 마치 폭풍 속에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항상 어지러웠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위로 가냐, 상방으로 가냐, 하방으로 가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중동 전쟁이 확대를 하는지를
좀 기다려 보시면서 이 지지선을 이탈 안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